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제임스 도티, 주미나 옮김. 3가지 소원. 집으로 돌아갈 무렵 깊은 한숨을 쉬며 마술 가게 문을 열고 나왔다. 닐은 카운터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전날 내가 집에 가려 할 때에 닐은 마술사들의 비밀 협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너도 그 모임에 초대받을 텐데 어떤 마술사에게도 내 비밀을 절대로 밝히면 안 돼. 약속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를 말해줄게. 너는 너 자신의 마술을 믿어야 해. 이렇게 해야만 위대한 마술사가 되는 거야. 위대한 마술사는 자신이 관객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믿고 그 자신도 믿지. 환상이나 박수갈채나 교묘한 손길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다. 자신을 철석같이 믿는 마술사의 능력, 그리고 관객들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마술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야. 마술사란 결코 관객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술은 사기나 속임수가 아니거든. 진정한 마술사는 관객을 무엇이라도 가능한 세상,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세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세상으로 데려간단다. 나는 아직 어떤 비밀 마술 협회의 회원도 아닌데 왜 이 비밀을 나한테 말해주는지 닐에게 물었다. 아직 아닌데 말이야. 짐, 너는 위대한 마술을 하게 될 거야. 난 그걸 알아. 우리 엄마도 알고 계시고, 헌데 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 진짜로 믿어야 한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게 모든 마술 비법 중에 최고의 비결이지. 내일 내가 마지막 마술 연습을 시작할 때 이걸 기억해야 하고, 우리 엄마가 떠나신 후에도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해. 루스는 큰 초에 불을 붙이더니 사무실 중앙의 TV장 같은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 보는 초였다. 초는 붉은 색깔의 기다란 유리 실린더 안에 들어있었다. 실린더 바깥은 갈색과 오렌지색 소용돌이 무늬가 둘러싸고 있었다. 실린더 안의 초는 흰색으로 유리 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소용돌이 무늬 때문인지 마치 촛불이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루스는 방 안의 불을 다 껐다. 그래서 평소보다 매우 어둑하고 좀 더 신비한 분위기가 났다. 이게 무슨 향이죠? 루스에게 물었다. 샌다루드 향이란다. 꿈을 꾸기에 좋은 향이지. 심령회를 하려는 건가? 혹시 루스가 심령회에 쓸 점괘판을 들고 나왔나? 또다시 마술을 배우는 첫날이 된 것처럼 나는 흥분되면서도 초조했다. 여기 앉으렴. 루스는 미소를 짓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이 마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루스는 잘 알고 있었다. 루스도 맞은편에 앉아서 몇 분 동안 내 눈을 많이 들여다보았다. 짐, 내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언지 말해보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돈을 원했다. 다시는 무엇도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사람들이 내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고 나를 진지하게 대해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엄마가 절대 우울해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원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렴. 나는 그걸 큰 소리로 말하기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말을 꺼냈다. 저는 많은 돈을 원해요. 루스는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원하니? 구체적으로 말해보렴. 이 모든 일이 실현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충분한 돈이요. 이렇게 대답했다. 루스는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짐, 내가 말하는 충분한 돈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크게 말해야 한단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학교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은색 포르쉐 타르가를 몰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다. 분명 이 근처에서 일을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았다. 아주 멋져 보였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맹세했다.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했던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 친구가 생각났다. 큰 풀장과 테니스장, 엄청난 후원이 있는 대저택처럼 거대한 집이었다. 다이아몬드 박힌 금색 롤렉스 시계를 탁자 위에 풀어놓고 풀장 옆에 누워있던 친구 아버지 모습이 기억났다. 내가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더니 한번 차보라고 말해주었다. 시계는 너무 무거웠다. 순금이라고 했다. 나는 무례한 질문인 줄도 모르고 그 시계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6,000달러라고 말했다. 1968년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시계 하나에 쓸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이 아저씨 같은 시계를 사겠노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뒤에 영화 환상의 섬을 보고 나서 나만의 섬을 갖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소망을 허락하곤 했다. 내 뻐드렁니를 고쳐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걸로 놀리지 않기를. 그리고 나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랬다. TV에서 보았던 비싼 레스토랑이 또 가고 싶었다. 아주 부자가 되어 내 이름을 딴 곳이 여러 군데 생기기를 바랬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괜찮아지는 것. 많이요. 내가 원하는 걸 전부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한 후에도 루스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다. 금세 다시 물었다. 충분한 게 대체 얼마나 될까? 200만 달러로 말할까? 그러면 내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100만 달러요. 그러면 충분한 돈이죠. 루스는 나한테 눈을 감으라고 말했다.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했다. 생각이 담긴 머리를 비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방식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너 자신이 내가 말했던 대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렴. 내 머릿속에서 그 100만 달러를 보려무나. 처음에 나는 그저 돈이 꽉 찬 방을 보았다.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지폐 다발이 쌓이고 쌓여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루스가 물어보기에 그런 방의 이미지를 말해주었다.
짐, 너한테 그 돈을 보라는 뜻이 아니란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마치 그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내 모습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너 자신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하나는 마치 내가 너 자신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눈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너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해 보려무나. 100만장자의 눈으로 세상을 그려봐. 내가 이미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봐. 정확하게 뭐가 보이니? 나는 눈을 감고서 그 미래를 상상하려고 애썼다. 포르쉐 911 타르가가 보였다. 물론 은색이었다. 하지만 내 눈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그림 그릴 수가 없었다. 내가 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멀리서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 같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보았다. 성처럼 커다란 저택도 보았다. 하지만 루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내 것인 양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잘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내가 보고 있는 영화 같았다. 실은 몇 초 이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루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포르쉐 911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차 안에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연습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단다. 그러면 결국 내가 직접 포르쉐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포르쉐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 순간 가죽 핸들을 쥔 내 손의 느낌이 어떠한지도 생각해 보렴. 차에서 어떤 향이 나니? 차 소리는 어때? 속도계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도 느껴보고, 바깥 풍경은 어때? 낮일까 밤일까? 이 차를 운전할 때 내 몸은 어떤 느낌이 드니? 그런 걸 전부 상상해야 한다고요? 할 게 많지. 하지만 그게 비결이야. 이미 내 것이라고 이미지를 그려야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가 있어. 그게 항상 그렇게 쉽고도 어려운 거야. 이번 여름 내가 여기 랭커스터로 오는 모습을 상상했었단다. 이 가게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 태양이 저 유리에 어떻게 비치는지도 그림 그릴 수 있었지. 닐의 손을 잡은 내 손도 보았어.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나한테 말을 거는 모습도 보았단다. 이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그려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어. 내 여행이 계획되기 훨씬 전에는 내가 어떻게 랭커스터로 오게 될지 몰랐지만 내가 올여름에 랭커스터에서 지내게 되리라는 걸 믿었단다.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미 이곳에 와 있었어. 저를 보셨다고요? 내가 물었다.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 모습을 보았단다. 그때는 그 아이가 내 손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 이미 밝혀졌듯이 나와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너였단다. 자, 짐, 내가 보다시피 이 여행을 상상하기도 전에 나는 마음을 열었었어. 마음을 열고서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가 있는 상상을 한 거지. 그 다음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일은 정확히 일어나기로 예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워 알고 있단다. 왜 이번 여름을 너랑 같이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 하지만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손자랑 올 여름을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이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짐, 옛말에도 있잖니? 준비된 학생에게 준비된 선생이 나타난다고. 너는 이미 준비된 학생이었던 거야. 나는 루스에게 말했다.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다음 스스로 이렇게 말을 고쳤다. 의사가 되리라는 걸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니, 의사는 고사하고 대학에 가는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루스는 내가 마치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듯이 박수를 쳐주었다. 그거야. 바로 그것이란다. 루스가 말했다. 그게 뭔데요? 그렇게 아는 건 말이야. 내가 의사가 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단다. 그런 다음 마치 내가 의사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해. 자,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나는 두 눈을 감고 그렇게 해보았다. 어려웠다. 하얀 가운을 내려다보면서 나 자신을 의사로 바라보는 일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이미지가 흐릿하고 애매했다. 그렇게 바라보기가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내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야 한단다. 루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첫 번째 훈련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자, 이제 내가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너희의 의도를 정할 때가 왔구나. 제 뭐를 정한다고요? 나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다. 너희의 의도. 만약 몸의 긴장을 풀고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연다면 확실한 의도를 정하기가 쉬워진단다. 너는 의사가 될 뜻을 갖고 있잖니. 그 점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지.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한다. 나는 확실히 의사가 되려고 한다. 나는 의사가 될 뜻을 품고 있다. 확실하게 어느 게 더 좋을지 몰라서 이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았다. 짐,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창은 뿌옇게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 마치 바깥은 추운데 따뜻한 차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지. 내 마음의 뜻을 희뿌연 서리가 녹는 것으로 생각해볼까? 거듭 반복해서 의도를 정하렴. 그러면 창은 점점 깨끗해질 거야. 뿌옇던 것도 점점 사라지겠지. 창의 다른 편에는 의사가 된 내가 있어. 창을 통해 그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볼수록 그 이미지가 실제 삶에서 일어날 확률은 더 높아지지. 나는 계속 반복하여 시도해 보았다. 그러다 결국 내 머릿속 창을 통해 하얀 가운을 입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계속 그렇게 하렴. 날마다, 매주, 매달, 해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창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든 진짜 현실이 될 거야. 그 창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또는 그 창 안에 있는 모습대로 내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진짜로 현실이 돼요? 이 마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마, 짐. 너한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하진 않을 거야.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일은 일어나려면 다른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정확히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약속하마. 내 목록에 쓴 모든 것, 내 마음속에 느끼는 모든 것, 내가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 머리와 마음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내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말이야. 그걸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따라가야 한단다. 그냥 방 안에서 우두커니 기다리면 안 돼. 실제로 좋은 성적을 얻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좋은 불가사의한 면에서 내가 그 소원을 너한테 끌어올 거야. 그리고 내가 상상한 대로 될 거야. 만약 내 머리와 마음을 사용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내 말을 믿으렴.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닐은 루스가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루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루스, 그 마술이 진짜 통했어요. 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마술 말이에요. 그거 진짜예요. 루스는 두 팔로 나를 감싸더니 자전거에 앉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알고 있단다, 짐. 그렇고 말고. 루스는 한 걸음 물러나더니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이제 내가 알게 되었구나. 그렇지 않니? 내 안에 가진 너희의 힘 말이야. 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너를 가르치게 되었던 거야. 우리 각자는 내면에 그 힘을 갖고 있단다. 그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기억하렴. 너한테 가르쳐준 그 마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선한 의도로 사용하면 강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려무나. 짐,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너의 생각이야. 다만 내가 직접 현실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너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나는 랜커스터를 싫어했다. 분명히 그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의 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랜커스터가 아니라면 특별한 것을 성취하도록 해줄 그 마술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그때 그 장소에서 만나야 할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사실에 지금도 감사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마술로 나의 뇌를 바꾸어버린 존재였다. 루스를 만나기 전 나의 현실은 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고, 삶이란 운 있는 사람과 운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불평등한 공간이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거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초라하고 끔찍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루스를 만난 후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다. 나 자신을 다르게 보았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믿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사실이 나한테 힘과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와 똑같은 마술을 배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의 힘에 다가갔고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